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성물리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학적 상호작용 시공간과 에너지에서 중력 렌즈와 블랙홀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중력 렌즈 효과와 블랙홀을 항성의 질량과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오늘의 학습 목표 다 기억해 주시고, 우린 지난 시간에 등가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죠. 이제 오늘은 중력 렌즈 효과, 블랙홀.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상대성 이론에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중력 렌즈에 대해서 할 거고, 이제 빛의 힘, 이제 공간의 힘에 대한 얘기를 할 거죠. 좀 약간 이상한 건 뭐냐면 빛의 특징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빛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직진한다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랄까, 광속불변 있죠. 광속불변 한다는 거, 뭐 직진한다는 거,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빛의 특징인데, 이 빛이 휘었다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해가지고 이제 공간의 힘으로 설명한 게 이제 블랙홀이고 중력 렌즈에 대한 얘기예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별을 세고 있으니 윤동주 시인의 별 해는 밤이 생각나네. 별이 5개라고? 아닌데? 2개인데? 방금 본 영상은 이제 다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아인슈타인의 십자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이제 두 개인데 뭐 5개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제 뭐 커다란 별이 있고 위아래 양옆으로 5개가 보이는 뭐 이런 천체예요. 어떻게 이런 사진이 찍혔을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등가 원리, 그리고 그 관성계, 그리고 가속계에 대한 이제 어떤 지식을 바탕으로 좀 어떤 현상을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이제 그림을 보면 가, 나, 다 3가지 상황이 있죠. 가는 지금 뭐냐면은 정지되어 있는 우주선이고요. 나는 이제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 다는 가속도 운동하고 있는 우주선이다.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우리 지구를 기준으로 뭐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제 가와 나는 둘 다 이제 관성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가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바깥에 있는 우주인이 이제 로켓 안쪽으로 후레쉬를 쐈죠. 그러니까 쐈을 때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당연히 빛은 직진하니까 가에서는 이제 직진하는 빛, 뭐 밖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둘 다 직진하는 빛을 이제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문제사항은 이제 뭐냐면 나하고 다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건데, 이제 바깥에 있는 우주인이 빛을 쐈어요. 그럼 당연히 빛은 직진하겠지. 그 빛이 직진하는데 그 직진하는 빛을 나의 상황에서 로켓 안에 탄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다 상황에서 로켓 안에 탄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빛은 오른쪽으로 쭉 직진해 버릴 거고, 로켓은 이제 위로 움직이는 게 이제 나 상황이죠. 그러면은 빛은 나보다 아래쪽으로 간 것처럼 보일 거고, 이제 대각선 아래로 이제 움직인 것처럼 보이겠지. 그리고 다 상황에서는 이제 로켓가 위로다가 점점 빨리 움직여요. 빛은 이제 오른쪽으로 X축으로 일정하게 앞으로 이제 갈 거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지난번 등가 원리에서 했던 것처럼 빛이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관측이 될 거예요. 그렇죠? 저 집중해서 들으세요. 우리 지난번에 등가 원리 수업할 때 했던 거랑 똑같아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는, 다시 말해서 가속계 안에 있는 물체는 그러니까 시스템이 가속을 하기 때문에 관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치를 이제 유지하기 때문에 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었죠. 그 관측이 됐었어요. 중력장이 있는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실험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관성계, 등속도 운동 혹은 정지되어 있는 개에서는 물체가 그냥 정지해 있겠죠. 빛도 마찬가지로 직진을 할 거예요. 근데 이 개가 앞으로 가속 운동을 한다. 가속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물체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 관측이 될 것이고, 빛도 마찬가지로 직진하는 빛도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관측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결과가 이거죠. 그러니까 시공간의 휘어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결국엔 이제 시공간이 좀 나중에 얘기고, 일단 우주선 안에서 직진하는 빛을 보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가속 운동하는 우주선 안에서 직진하는 빛을 관측하게 되면은 아래로 휘어진 것처럼 보인다. 왜냐? 로켓가 위로 점점점 빠르게 가속하니까. 그러니까 시간당 움직인 거리가 많아지니까 빛에서부터 점점점 멀어지는 거리가 커질 거고, 그 관측할 때는 휘어진 것처럼 관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상하죠. 뭐냐면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지. 빛은 직진을 했어요. 근데 이건 마치 그냥 관측할 때 휘어진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등가 원리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중력에 의한 효과랑 그 다음에 관성력에 의한 효과를 구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빛이 휘어진 것처럼 보이는 건 관성력 때문에 그렇게 관측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성력 때문이라는 건 좀 이상하고, 어쨌든 관성 때문에 이제 휘어진 것처럼 관측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중력하고 가속하는 거를 구별할 수 없으면 중력장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어떤 고민들, 이런 생각들이 이제 퍼지게 된 겁니다. 중력 문제에 빠져들었던 아인슈타인은 공간이 휘어져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곧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답을 찾게 되죠. 이제부터는 아인슈타인의 생각입니다. 우주선 안에서 나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저기 줄에 매달린 우주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탄 우주선은 공중에 매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땅 위에 있는 우주선과 마찬가지로 중력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나 우주선을 매단 줄이 끊어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주선이 땅에 떨어지면 중력은 사라집니다. 중력이 사라지는 공간에서 이 사과를 밀면 사과는 직선으로 움직입니다. 이 우주선 상태는 무중력의 우주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주선이 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과는 아래로 떨어집니다. 우주선 바닥이 올라오기 때문에 휘어지면서 떨어집니다. 사실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공간이 변한 겁니다. 사과는 공간이 만들어낸 경로를 따라 자연스럽게 나아갈 뿐이죠. 빛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휩니다. 빛도 휘어진 공간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중력이 있는 이 공간은 아까 가속하고 있는 우주선과 같습니다. 중력과 가속도가 같다는 건 이미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사실이죠. 그러니 중력이 있어도 빛은 휩니다. 질량이 있는 곳에서 공간은 휘어집니다. 태양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 뒤에서 오는 별빛은 직진하고 있지만
휘어진 공간을 따라오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은 답을 찾았습니다.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아니라 공간이 휘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떨어지는 이유는 지구가 만들어낸 공간의 휘어짐이 우리를 가장 자연스러운 길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휘어진 공간을 따라 빛도 휜다는 아인슈타인의 믿기 힘든 주장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천문학자 에딩턴입니다. Eddington was director of the Cambridge Observatory in the time after the First World War, and he began to hear about the theories of Einstein. And one of the predictions of Einstein's theories was that the light from distant stars would be bent or deflected by the gravitational field of the sun. And Eddington decided that he could actually prove this if he went on an eclipse expedition and measured that deflection by taking a photograph of the sun during eclipse. And so in 1919 he went to a small island off the coast of Africa for the very rare event of a total eclipse of the sun. 일식에는 태양과 달, 지구가 일직선이 됩니다. 태양이 달에 가려 하늘이 어두워지죠. 이때 하늘의 별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태양 뒤에 숨은 별은 지구에서는 안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식이 일어나는 동안 에딩턴은 지구에서 볼 수 없었던 별을 사진에 담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주장대로 별빛이 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1919년 5월 29일 에딩턴이 찍은 사진이 그의 논문을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지금 방금 본 영상에 워낙 잘 되어 있어서 뭐 설명이 더 필요가 없을 정도긴 한데, 지금 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 좀 할게요. 우선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태양처럼 큰 질량을 가진 어떤 천체의 주변을 빛이 지나가게 되면 공간이 휘기 때문에 빛이 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모아지는 쪽으로 휘는 거지, 그지? 모여지는 쪽으로 휘는 건데, 그러면은 마치 볼록렌즈예요, 오목렌즈예요? 볼록렌즈, 그죠? 볼록렌즈처럼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빛이 안쪽으로 휘니까 모아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그러면 볼록렌즈를 통해서 본 물체는 실제보다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커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태양 주변에 있는 별들이 태양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처럼 관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 뒤에 있는 별이, 태양 뒤쪽에 있는 별이 태양 바깥쪽으로 밀리면서 관측이 되는 뭐 이런 효과가 이제 중력 렌즈 효과이고, 그럼 빛이 휘었느냐? 빛이 휜다는 것 자체가 약간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빛은 직진을 합니다. 직진이라는 거는 이제 직선 거리를 이제 이동한다는 거고, 직선이라는 것은 두 점을 잇는 가장 짧은 경로가 이제 직선이죠. 근데 그 직선 운동을 했는데 휘어졌다, 이 얘기는 뭐예요? 공간 자체가 휘어졌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에 대한 어떤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관측으로 성공을 했다.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 이론에 대한 건 다 얘기했고 이제 결과 뭐 간단한 어떤 실험들에 대한 얘기니까 뭐 빠르게 진행합시다. 우선 중력 렌즈 효과 가상 실험을 이제 해볼 텐데요. 뭐 실제로 어떤 큰 무거운 천체가 있으면 이게 우리가 볼 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넘어가 보면 이제 첫 번째 이제 가상 실험은 이거죠. 그러니까 손전등이 있고 그 손전등 앞을 검은 종이가 가로막고 있으면 안 보인다는 거죠. 당연히 안 보여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안 보였는데 그 검은 종이 뒤에 볼록 렌즈를 놓으면 그러니까 빛이 휘면을 말하는 거죠. 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거고 이 볼록 렌즈라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빛을 모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돋보기라고 하기도 하지. 돋보기인데 이 돋보기라는 거는 원래 물체보다 크게 보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검은 종이 뒤에 있는 손전등은 그 불빛이 작아서 안 보였는데 볼록 렌즈를 놓으니까 이 손전등의 불빛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당연히 크게 보일 겁니다. 당연히 크게 보이니까 검은 종이로 다 가릴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에요. 뭐 그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천체 뒤에 있는 어떤 커 무거운 천체 뒤에 있는 별빛도 천체 때문에 원래 가려서 안 보여야 되지만 보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두 번째 나와 있는 활동은 뭐 다들 인터넷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으로 이제 중력 렌즈 가상 실험을 검색을 하고 그리고 거기 데이터에다가 이제 뭐 질량도 바꾸고 뭐 이것저것 이제 뭐 수치들을 바꿔가면서 어떻게 이제 관측이 되는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제 마지막 질문 이거죠. 뭐 은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 당연히 없을 때는 직진을 할 거고 있으면은 이제 그 강한 중력에 의해서 이제 빛은 휘어지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전에 했던 이제 실험인데 신윤 튜브 실험인데 위에 또 링크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한번 클릭해서 보시면 이제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움직이는 구슬들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못 본 사람들은. 뭐 계속해서 당연한 얘기들. 경로는 이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이제 더 많이 휜다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다? 결론 뭐 읽어보면 되죠. 은하 주위에서 휘어지지만 지구로 관측되면 직진선고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휘어서 왔지만 직진선고처럼 보이니까 여러 개로 보인다. 뭐 이런 게 결론이죠. 앞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내용의 결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이제 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제 중력 렌즈 효과에 대해서 배운 거고요. 이제 뒤에 이제 영상들을 보면서 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빛이 휘어지는 걸 확인한 건 영국의 천문학자 아서 에딩턴. 달이 태양을 가리는 일식을 통해 찾아냈습니다.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바로 옆에 보이는 별의 위치를 사진으로 찍었고 그 별이 다시 나타났을 때 위치를 비교했습니다. 그러자 별의 위치가 이동한 것처럼 보였죠. 그럼 어떻게 빛이 휘어질까요? 우주에서 빛은 직선으로 움직이려 하지만 커다란 별이나 은하단처럼 질량이 큰 물질이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휘어지고 빛도 이 휘어진 공간에 의해 위치가 왜곡됩니다. 이를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합니다. This is another massive cluster of galaxies, and there are 5 images of the same spiral galaxy in the background that you can see in different locations here. And you can recognize this galaxy here, but spread out and smeared around by the gravitational lensing. Without the lensing, that galaxy would have been only this big. It would have been this very small little galaxy in the distance. But the lensing has spread the light out and magnified those galaxies so that you get much more detail and you can study them much more carefully. 수천 개의 은하가 모인 은하단은 강력한 중력이 생겨 빛을 크게 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볼록 렌즈와 같은 효과를 만들기도 하죠. 과학자들은 중력 렌즈 효과로 더 멀리 있는 천체의 정보를 알아내는 데 이용합니다.
잘 봤죠? 이제 요것도 이제 그림 하나 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천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빛이 많이 휠 거고, 빛이 많이 휘면은 이제 더 큰 물체가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돋보기로 예를 들면 이제 굴절률이 큰 돋보기가 더 큰 물체를 만들겠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빛을 많이 휘게 하는 천체가 더 크게 별을 만드는데, 더 크게 만든다는 얘기는 더 많이 휘게 만든다는 얘기고, 중심으로부터 더 멀어져 보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제 여기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 보이는 게 여기 사진에 보이는 이런 중력 렌즈 현상이고요. 넓은 은하에서 지구처럼 작은 행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외계 행성 프로젝트가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2005년엔 목성급 행성, 2006년엔 해왕성급 외계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중력 이론을 근거로 한 중력 렌즈 현상 연구 결과입니다. 지구에 빛이 다가올 때 앞에 행성이 없다면 일직선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공간에 행성이 있다면 중력이 생겨 시공간이 휘고 빛도 휘어질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에 따른 이런 중력 렌즈 현상으로 광활한 은하에서 지구 크기의 작은 행성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을 발견할 땐 빛 밝기와 힘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렌즈인데, 유리를 깎아서 만든 렌즈인데 마치 중력 렌즈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을 모방하도록 그렇게 곡면을 깎은 그런 렌즈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렌즈를 여기 있는 스크린에다가 비추면 뒤에 있는 배경의 천체들이 모습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빨간 별을 제가 잘 얼라인시키면 어떨 때는 동그랗게 되기도 하다가, 상이 동그랗게 되기도 하다가 조금 벗어나면, 시선 방향에서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으면 두 개의 상으로 분리가 되고, 또 제가 위치에 따라서 두 개의 분리된 상이 다시 합쳐지고 이동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에 발생하는 일종의 신기루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인슈타인 이론에 따르면 별의 중력은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빛을 휘게 합니다. 우주를 볼 때 우린 느끼지 못하지만 별들의 중력으로 휘어진 빛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중력 렌즈 현상으로 행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중력 렌즈 방법은 가장 중요한 장점으로서 지구형 행성과 같이 질량이 아주 매우 작은 행성을 찾는데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또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 나오죠. 탈출 속도는 이제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지구에서 공을 던진다 이러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속력이 느려질 거고, 일정한 속력 이상이 되면은, 그러니까 일정한 속력 이상으로 던지면은 지구를 탈출하겠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지구를 떠날 수 있는 속도면 지구 탈출 속도가 되는 거고, 어떤 천체를 떠날 수 있는 속도의 기준이 게 탈출 속도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은 초기 탈출 속도가 처음에 던진 속도가, 그죠? 어떤 그 기준, 탈출할 수 있는 기준보다 빠르면 다시 안 돌아올 거고, 그것보다 느리면은 이제 돌아올 거예요. 뭐 어떤 특정한 속도를 맞추면 또 이제 빙글빙글 돌 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블랙홀은 좀 특이하죠. 그러니까 블랙홀의 탈출 속도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제 빛의 속도보다도 커요. 이제 이거는 공간의 힘으로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그 빛은 이제 공간 따라서 움직이는데,
그 아까 이제 방방이 보고라 그랬는데 트램펄린 그 공간이 휘어 있으면 그 휘어진 공간에 따라서 이제 물질들이 계속 모이겠죠. 물질들이 계속 모이면 그곳의 밀도가 더 커지고 그럼 그 공간은 더 휘게 되고 이제 요게 이제 쭉 반복하다 보면 공간에 이제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들어간 빛은 다시 나오지 못하는 뭐 이런 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탈출 속도가 빛 속도보다 큰 천체는 이제 빛이 그 탈출 속도보다 작으니까 탈출하지 못하고 들어가게 되고 이제 그런 천체를 이제 블랙홀이라고 한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영화에서는 블랙홀들이 많이 표현이 됐었죠. 많이 표현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 이제 인터스텔라에서 표현됐던 이제 블랙홀의 모습인데, 그 과학자들이 실제로 얼마 전에 실제로 블랙홀을 관측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조사해 보시면, 그 실제로 우리 예상했던 모양 그대로 이제 발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하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은 다 된 것 같고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 정리하면은 중력이 렌즈처럼 빛을 휘게 만들어서 뭐 여러 개의 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중력 렌즈 효과라고 하고, 빛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천체를 이제 블랙홀이라고 한다. 창의융합 활동은 이제 블랙홀에 대한 뭐 내용을 검색을 해서 뭐 그거에 대한 내용 조사해 보는 게 이제 창의융합 활동이고요. 뭐 글쓰기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제 우주 과학 소설 줄거리를 간단하게 이제 작성해 보는 것도 뭐 하나의 활동이 될 수 있겠네요. 관심 있는 사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아마 녹음 상태는 전 시간보다 더 나아졌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어떤 게 편한지 피드백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뭐 일단 조회수 자체가 얼마 안 되는데 다들 꼭 한번 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합시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돌아다니지 마시고 다들 이 영상을 개학 전에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